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대학원에 들어온 제가 처음 공부담을 했을 때 발표했던 목표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일에 대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던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니? 최선을 다했니?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해야 무엇이든지 성공을 하게 된다. 암안심을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부를 영산에서 나왔는데요. 세도만 때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없었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경계를 당해서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저는 이 가르침을 타인의 그림을 볼 시간에 나의 그림을 먼저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무조건 멈추고 제 마음을 보기에 바빴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멈추는 것에서 취사가 끝났습니다. 타인과 관계가 틀어지기 싫어 오직 나의 마음 문제로 돌렸고, 타인을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수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부정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인에 대한 시비가 올라올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싫어서 무관심으로 대치하며 살아갔습니다. 대학원에 살면서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구나, 잘못되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사를 해서 은혜가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서로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을 깊이 타고 들어가 보니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아 하는 암안심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던 제 모습이 이 열등감으로 가려진 저의 암안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경계를 만나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저의 욕구와 도덕적인 관념, 전무추 씨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의 장벽이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부처님들 한 명 한 명 보면 장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부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는 타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불공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게 느껴집니다. 이 부러운 마음에서 그치면 발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면에서 타력을 줄이고 자력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팔방미인이 되기 위해 끝없는 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내면의 어두운 마음을 발견하게 된 큰 은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동기, 선배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두루 살필 줄 아는 분들은 직진만 하는 저에게 두루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시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며 마음을 나누는 도반들 덕분에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장입니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이 경계상하를 쓸 때마다 주로 역경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내가 불편했던 마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적다 보니 하늘을 뚫은 신심이 났다가도 스스로 변함이 없다는 생각에 퇴굴심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
기존에 쓰던 일기와 더불어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감사한 일들만 찾아서 적다 보니 원망할 일이 생기거나 감사하지 않는 일에는 감사일기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정체되어 버린 저의 일기를 교무님께 보여드리니 사안에 대해서 써보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사안과 둘이 아닌데 굳이 감사일기 옆에다가 사안의 어떤 부분인지 적어야 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문답 후에 감사일기를 적을 때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은혜인지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목 한 조목 사안의 어떤 부분에 피은과 보은을 받았나 적어놓고 보니 법률과 천지은에 대한 감사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 은혜일수록 알기가 어렵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쳐 공부하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법률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의문들이 다시 정전을 펼치며 한 조목씩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안의 어떤 조목에 대해서 실천을 했구나. 절로 챙겨지는 부분과 챙기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 보였고 잘 챙겨지지 않는 부분을 생활에 적용시키려다 보니 몰라서 하지 못했던 감사와 알아도 구태여 표현하지 않았던 감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아보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는 곳이 없구나.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살리고 도와주는 진리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원망심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도 은혜의 소종례를 찾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을 주는 대상도 결국 나를 도와주고 발전시켜주는 존재이며 원망하는 마음도 다 제가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감사일기에서 핵심이라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을 꼭 감사일기에 넣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에 대한 목표치가 높기에 타인을 포용하고 품는 마음 또한 작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출가했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하면서 크는구나.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요즘 학교 생활과 마음이 어떠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명이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불안한 마음일까봐 이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동기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곳이 저는 극락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을 때는 마음도 불편하고 공부를 해도 실제 현실에서 증득되는 것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쓸 때 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고 보람 있다는 것을 공사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선지님들께서 공심을 강요하셨는지 사심으로는 결코 공심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좌상산사님께서 예비 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 수준이라는 책에서 교화단은 3세 업장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여러 부처님들의 따뜻함으로 업장이 녹아나고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보지 못한 저의 업장들을 보게 해주고 정당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 많은 제가 출가 전 추천교무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사회에서도 힘들었는데 출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물음에 교무님께서는 그 욕심을 키워서 세상을 위해 써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서 때때로 교무님들과 동기 및 선배님들이 버거워하시지만 지금 받은 은혜를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찌 다행 이 주세 회상을 만나 대도정법을 알아가고 스승님들의 뒤를 따를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전무 출신의 정신을 늘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살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스승님들과 대학원 교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 많은 제가 앞으로도 욕심 부려서 복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